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출 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영학, 줄여서 기80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강좌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반대로 원래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건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그걸 응용을 하는 그래서 그걸 문제풀이로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단계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기80 강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재는요, 약 800제 문제, 800개의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들은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던 각종 공기업들의 문제 출제 경향에 맞추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문제를 최대한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의 베이스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각종 공인 기출 문제들, 그 문제들을 제가 조금씩 공기업에 맞게끔 변형하고 거기에 해설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양질의 문제는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바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높다라고 하는 교수님들께서 직접 공인 기출하신 문제들이 가장 저는 양질 그리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공인 기출 문제가 저는 뿌리, 즉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80 문제도 그렇게 해서 좀 구성을 좀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나씩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이 800제 안에 여러분들 최근에 나왔던 우리 공기업 각종 기출 문제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출 보건 문제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기출 보건대 문제들을 우리가 최대한 이 기80이라는 책 안에 많이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문제도 위주로 수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지껏 여러분들 공기업에 적합한 문제가 아닌 어찌 보면 공기업과 좀 동떨어진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책은요. 가장 공기업에 적합하게 기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자, 제 강좌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 우선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책에 애초 기획된 그 의도는요. 단순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의 각각 세부적인 과목들의 그 과목들의 어떤 개념도 함께 정리를 해가는 게 우리 강좌의 기획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기80의 매 챕터가 있는데요. 그 챕터를 들어가기에 앞서 그 과목, 그 챕터에 있는 과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크게 거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숲을 여러분들한테 각 챕터에 앞서 진행하기에 앞서 그 숲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라면 인사관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서 각각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개념들을 역으로 문제를 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된 개념이 있다면 문제는 가볍게 문제만 풀고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역시 그 개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한 가지만 약속 좀 할게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매 챕터마다 숲을 보여드릴 겁니다. 즉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그 챕터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보여드릴 텐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기80에 메모를 할 수 있는 어떤 빈 공간이나 혹은 개인적으로는 따로 A4 용지 하나를 빼서 제가 그려드리는 그 전체 도식화되는 그 그림을 반드시 한번 그려보신다면 아주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용하게 그 챕터별로 복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랑 하나만 약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 외에는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첫 번째 시간, 그래요. 그 위대한 여정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경영학의 일반 주제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경영학의 항상 8대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영학의 8대 주제 중에 경영학의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기타 주제들 있죠.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좀 모아놓은 겁니다. 그 기타 주제들이 집약되어 있는 챕터가 가장 첫 번째 경영 일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최근 공기업의 문제, 기출보고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경영학의 탈을 쓴 그런 상식 문제들이 제법 많아요. 그게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좀 범위가 넓은 거죠. 우리 친구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왜 이런 것들이 출제를 하시나요? 왜냐면 출제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그래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실제 공인 기출 문제입니다. 뭐냐면 USB, 여러분들 USB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 USB에 B가 B가 뭘 의미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 뭐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U가 뭐 universe, 그 다음에 C가 뭐 serial, 그 다음에 B가 뭐 bus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축어가 아마 USB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B가 정답이었는데 그 B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B가 정답이 bus예요. bus. 근데 여러분 USB의 B가 뭐냐? 뭐 이런 거랑 똑같죠. 블루투스가 어디에서 유래됐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블루투스의 그 마크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유래됐냐? 이런 거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상식이 상식. 그럼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건 도대체 경영학이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경영정보 시스템에 속하지 않을까? 경영학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죠. 이러니까 요거로도 먹어요. 제가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을이고 그분들이 갑이라서 어쨌든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공기업 관련된 교재들과는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 경영 일반에는 그런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경영학의 탈을 쓴 시사 상식도 좀 문제를 제법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좀 익혀가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챕터 우리 첫 번째 경영 일반 주제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영 일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상법과 경영학 역사와 그리고 기타 주제로 나뉩니다. 자, 참고로 상법과 그 다음에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상법이랑 그 다음에 경영학의 역사 있죠. 이 두 가지는 실제로 경영학의 이론적 주제가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의 상법 주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대표적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1인 소유의 1인이 출자한 개인회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또 뭐 있습니까? 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기업을 분류를 하는 기준은 뭐냐? 바로 우리나라의 상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경영학의 역사. 경영학도 나름 뭡니까? 학문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나름의 학문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학문은 나름의 그 발전의 역사가 있는데 그 경영학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것 역시도 그래요. 그것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3번의 기타 주제는 뭐냐? 이제 여기에 이제 경영학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좀 잡주제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 제가 이제 경영학의 탈을 쓴 시사 상식도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저 시사 상식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아주 꿀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그쪽 부분을 공부를 해서 정말 공기업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저한테 후기로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래요. 자,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우선 본격적으로 우리가 상법, 경영학 역사, 기타 주제의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 우선 제가 오늘은 상법을 들어갈 건데요. 그 상법에 있어서 상법의 전체 개관부터 조금 하고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상법의 세부 주제를 들어가기 앞서 우선 이 세 가지의 전체 공부 방법 및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들 경영학 일반 주제는 다른 타 주제와는 좀 다르게 제가 경영학의 일반 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요, 얼핏 잘못 공부하면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연인 사이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만났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났는데 데이트하려고
근데 여자친구가 그날 말도 잘 안 하고 약간 틱틱거려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물어보죠. 뭐라고 합니까? 뭐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어? 라고 물어보죠. 우리 눈치 없는 남자들은 항상 이럽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여자친구 뭐예요? 없는데? 라고 하죠. 근데 누가 봐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좀 잘 달래가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아마 남자친구가 분명히 뭔가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좀 속이 상했던 거고,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자기도 조금 속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겉으로 약간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결과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경영학을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이라는 것의 논리 흐름을 잘 파악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강사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강사들도 자, 이거는 외우세요. 이건 이겁니다. 그냥 개별 개념 주제를 설명은 하긴 하나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전체 그림을 그려주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경영학은 수업용의 경영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국사처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기업이 기업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하나로 집대성한 게 경영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쪽 부서와 이쪽 부서가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쪽 부서와 저쪽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당히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습니다.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반응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쪽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영향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것과, 그걸 알고 접근하는 것과, 단순 그 껍데기만 보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아예 여러분들 공부 방법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학 일반 주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렇게 논리 흐름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제가 약속을 꼭 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타 주제만큼은, 이건 조금 이 지금 세 가지 주제 정도만큼은 조금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경영학 역사는, 여기는 제가 또 논리적으로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어요. 역사니까. 역사라는 건 항상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상법과 기타 같은 거, 이런 법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사실상 왜 이렇게 분리하는가, 물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는 그 너무 큰 시간을 쓸데없이 할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감하게 생략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 요 상법과 기타 주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암기를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경영학 일반 주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경영학 일반 주제에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요, 이렇게 할게요. 경영학 일반 주제에서 우리가 공부 방법은요, 여기는 제가 설명하는 개념을 최대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챕터는 제가 이거 막 암기하세요 이런 말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파트만큼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상식이라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히는 거 아니면 결국 시험을 위해서 상식 공부는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겠죠? 자, 첫 번째 공부 방법은 뭐다?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파트만큼은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 문제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기는 제가 특별히 최근의 경향들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트렌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조금 풀어서 반복적으로 몸에 체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경영 일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끝을 내고 나면요, 특히 여기 기타 부분의 상식 파트는요, 제가 나중에 어디에서 무슨 사이트에 뭘 보세요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파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반드시 한 번은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제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실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제 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 방법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첫 번째 상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법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는 물론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상법에서 우리 경영학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뭐냐? 바로 일반 사기업 쪽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효율적 활동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기업 경영, 즉 조직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 경영학이 다른 분야에서도 차용을 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 있죠. 이런 공공기관, 그쵸? 자, 그런 것도 여러분 나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조직입니다. 그쵸? 어쨌든 거기도 목적이 좀 다르긴 해요. 공공기관의 목적 자체가 형평성 추구라면, 공평성을 추구하는 거라면 사기업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해요. 어쨌든 그 두 집단들의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두 집단은 조직입니다. 조직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조직의 가장 태생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일반 사기업을 위해서 원래 탄생된 학문인 건 맞는데 어라? 공공기관이 이걸 자세히 보니까 뭐냐? 사기업이 생각보다 그 학문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냐? 공무원 조직에서 어라? 저 괜찮네? 우리도 그러면 저 있는 내용을 좀 가져올까? 그렇게 해서 차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용을 해서 그런데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경영학의 베이스를 깔고 자기들이 조직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공평성 추구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약간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경영학적인 대체적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지만 그중에 한 70% 정도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를 공공의 영역에 맞는 자신들의 어떤 노하우를 거기다 녹여냅니다. 그렇게 해서 100%의 하나의 과목이 탄생하는데 그 과목이 뭡니까? 그게 행정학이에요. 여러분 행정학과 경영학은요. 쉽게 말하면 형제 학문이에요. 형제 학문. 그러니까 경영학이 형 학문이면 행정학이 아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제가 설명할 경영조직론 이런 거 들어가면 사실 그 행정학에 똑같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 리더십 이런 거 행정학에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중에서 상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은 어디까지나 포커스 자체가 일반 사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살짝만 이야기해 봅시다. 상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기업의 분류예요. 기업의 분류. 우리나라 현재 상법에서는 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의 분류에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상법상에서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요. 한번 색깔을 좀 바꿔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상법상에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기업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기업이라는 존재가. 기업이라는 실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엔터티. 자, 기업이 있는데요. 우선 상법에서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냐면요. 공기관과 공공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바로 일반 사기업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경영학에서는요. 요 공공기관, 공기관에 대한 내용은 사실 거의 누구의 영역이냐? 우리 일반 경영학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학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행정학을 공부하는 친구라면 맞지 그래 이렇게 지금 공감이 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공기관은 행정학 쪽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이제 공기업과 그다음에 일반 공공기관과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 시험의 약간 대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 우리 시험의 대상은 바로 그렇죠. 바로 이윤 추구를 가장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이 여기가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일반 사기업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 사기업을 창업한 사람이 혼자 한 명이서 자기가 사업을 출자를 하고 거기서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영위를 하는 거 이렇게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명 이상인 기업이 있어요. 2명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여기 한 명만 있는 기업을 우리 상법상에서 이런 기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 개인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업을 개인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2명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요걸 상법상에서 다시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명 회사. 자, 회사는 조금 좀 제가 생략을 할게요. 두 번째, 합자 회사.
세 번째, 유한회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현대 자본시장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기업의 형태가 바로 뭐냐? 그게 주식회사입니다. 실제로 상법상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요 주식회사라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우리가 상법상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 기업 분류입니다. 이 기업 분류에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죠. 뭡니까? 우리는 공공기관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사기업의 요 5가지의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기업이라는 게, 개인 회사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한명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합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유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주식회사가 또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각각의 회사들의 개념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걸 왜 암기해야 되는지는 제가 본 문제풀이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제가 이 각각의 개념들을 역시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우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전체 숲을 보는 거라고요. 자, 이 숲을 보는 건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뭐다? 그래요. 상법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분류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시다. 한 걸음 더. 뭐냐? 사기업 중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사기업 중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가장 보편적인 기업 형태가 뭐냐? 그게 바로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상법상에서 아주 중요한 게 2가지라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기업의 분류고요. 두 번째는 주식회사의 특징이나 주식회사의 구성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식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식회사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주식회사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식회사는요, 우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주식회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또 어디 있습니까? LG전자, 또 뭐 있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SK, 그렇죠? 다 뭐예요? 다 대기업들이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업 앞에 괄호 열고 주 되어 있는 게 주식회사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 주식회사가 왜 대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 형태, 상법상 이 회사 형태를 가지고 있냐? 그건 바로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대기업은요, 기본적으로 회사 규모가 커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대규모 자금이 투자가 회사에 되어야,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사실은 우리가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을 유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돈을 좀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좀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주식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뭐다?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주식회사가 여기 있는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또 다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자본의 증권화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본의 증권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은요, 직접적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바로 빌려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식회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직접적으로 돈을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이라는 증권을 만들어요. 종이 쪼가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종이 쪼가리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이 종이 쪼가리 하나당 10,000원인데 요거를 너희가 하나씩 사면, 그러면 너희가 우리 회사 전체의 그 자산 중에 너희가 주인이라는 걸 증표하는 거고, 두 번째로 너희가 여기 우리 회사 전체 지분의 10,000원만큼이
네가 주인이라는 증거야. 그럼 네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요걸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이라는 증권인데 요걸 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요 종이 쪼가리를 사는 조건으로 뭘 받아요? 그렇죠. 현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증권을 가져가면서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증표를 그걸로 그렇죠. 증명하게 되고 회사는 그걸 줌으로 인해서 뭘 받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드래곤? 우리 이재용 부회장? 제드래곤 아니죠. 누굽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의 주인은 누구다? 주주입니다. 그 주주라는 걸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주주라는 걸 증명을 뭘로 해요? 바로 그 증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주식을 보여주면 아,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주인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쯤 모여서 회의하는 게 뭐예요? 주주들의 만남, 뭡니까? 주주총회예요. 그게 봐요. 주주총회예요. 예. 주인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본의 증권화가 대표적인 두 번째 우리 주식회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주식회사는요,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소유 경영의 뭐냐? 분리가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주식회사의 소유,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주주입니다. 그렇죠? 자, 저도 여러분 참고로 삼성전자의 주인이에요. 왜요?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주인,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주예요. 근데 제가 지금 삼성전자 가서 경영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영은 누가 합니까? 바로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될까요?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될 겁니다. 아니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해외 외국인들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인들은 몇 명이냐? 아마 뭐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인이라고 모여서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할 수 있냐? 힘들 거예요. 첫 번째, 그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것도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 그 중에는 경영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중에는요, 경영을 할 능력이 돼도 자기가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다른 일을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실적으로 참여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주주들의, 주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선임을 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CEO, 누굽니까? CEO,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와서 경영을 하지만 그 회사가 그 사람들 거예요? 아니요. 그 회사 누구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 겁니다. 됐습니까?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오는 사실 문제점도 있어요. 하나만 정리합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고요. 주인 대리인 문제. 이게 이제 나중에 여기서 좀 배우겠지만 대리인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나중에 배워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요.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장은 사실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뭐예요?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냥 주주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장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주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회사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그런 결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대한민국에 여러 재벌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주들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맞아요. 좋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게 주식회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합시다. 자, 두 번째. 주식회사를 그러면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 건데요. 자, 봅시다. 주식회사 구성 요소 한번 봅시다. 한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 구성 요소를 한번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주식회사가. 그럼 이 주식회사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누구냐면요. 바로 이 회사의 당연히 주인 누굽니까? 오케이, 주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주주가 있고요. 두 번째,
주주들이 사실은 직접 주인이기 때문에 직접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영하기가 힘드니까 그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자뿐만 아니라 그런 전체 좀 집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그걸 이사회라고 해요. 영어로 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이사회의 이사들을 뽑아줘요. 그럼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주식회사의 하나의 구성 요소, 축이 됩니다. 그 다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의 가장 대장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경영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경영자도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사회가 그러면 주주를 대신해서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이익이 아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냐? 안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원래 이 사람을 직접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감사를 따로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관리 감독을 하고 그걸 나중에 회사에 보고하기도 해요. 자, 볼게요.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주, 경영자, 이사회, 감사 요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각각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가 역시 본 강의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됐어요? 그래요. 좋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선 상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불리는 전체 도식이 좀 끝났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법에서는 우리 지금 공기업의 가장 최근 트렌드를 쭉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상법상에서 기업의 분류 파트,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도 특히 사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사기업은 한 명이서 출자하고 직접 운영을 하는 개인기업과 2명 이상이서 그렇죠 출자하고 운영을 하는 한 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기업의 분류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반화되고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회사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주식회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는 어떤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바로 상법의 전체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난 이제 이 개별적인 내용들의 하나하나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본 문제풀이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상법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